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종교계가 함께하는 시국 모임이 지역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연대가 눈길을 끄는데요. 시국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어른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광양 지역 20여 개 단체 대표자들이 결성한 시국 모임의 첫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와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정치적 유불리에 골몰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거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전남에서 가장 빨리 결성된 여수의 시민비상 시국회의와 지난 3일 출범한 순천시민운동본부에 이어 광역연대의 토대가 될 지역별 모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국민운동본부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단체의 주도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는 운동의 주체가 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대표자들이 터무니없는 국정농단 사태와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과 광주 시민과 5천만 민중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중고등학생들도 지역 곳곳에서 현 시국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을 토해내는가 하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공포에 떨며 피곤에 쩔며 오전 7시에 등교하여 밤 11시에 하교하고 있을 때 정유라는 고등학교를 단 28일만을 출석하고 졸업을 인정받았다. 냉정한 자기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인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개, 돼지라는 멸시를 받지 않고 주인으로서 당당히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건립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업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에서 여수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포화 상태에 이른 대형마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마트는 입주 추진 전에 협약사항 이행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지역법인 설립과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은 물론 공청회를 통해 이마트 입점 관련 계획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학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순천 신도심 지역의 학부모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지만 교육당국이나 지자체는 아직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대표적 신도시민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곳을 포함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8곳. 순천시 전체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다른 중학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원도심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멀리 배정되면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2번의 버스 노선을 갈아타는 오는 2020년부터는 신도심 졸업생의 절반이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원도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올해 초 교육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순천 시내에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가 너무 많다. 학교 몇 개를 통폐합하거나 그래서 줄여라. 그러면 하나 지어주겠다. 학교 부지를 두고 교육지원청과 순천시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 지지부진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실상의 신대지구 개발 사업자인 중흥건설은 우수한 교육 환경이라는 문구를 내걸며 아파트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획성 없이 허가를 내준 순천시도 책임이 많고요. 이게 공장처럼 아파트만 찍어내고 있는 중흥건설도 교육 환경을 나몰라라고. 중학교 신설이 결정되더라도 3년 후에나 신입생 입학이 가능한 상황. 학부모들은 중학교 부족 문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된 만큼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사태를 방치했다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청년 정책 협의체 청년통을 조직하고 참여 소통, 일자리, 생태문화, 교육복지 등 4대 분과에 대한 미션을 정해 5개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통 위원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 53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의제 발굴 등 순천시 청년정책의 파트너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수 지역 물탱크 청소와 관련해 부분 단수가 이뤄져 시민들의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내일 덕충동 엑스포 배수지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이뤄지는 부분 단수는 관내 37개 배수지 소재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단수 일정을 공지하고 마을 방송과 문자 발송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매각 절차에 나섰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이 인수에 성공해 그룹 재건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 예비 입찰을 오늘 하루 진행합니다. 매각 지분은 6,600여만 주, 전체 지분의 42%에 달하는 규모로 채권단 보유 지분의 일괄 매각 방식입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 국내 2위, 세계 12위인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주요 소비 시장마다 생산 라인과 판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유명 타이어 업체 등 4-5곳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자금력입니다. 지난해 말 금호산업 인수 금액으로 7,200억 원을 마련하면서 외부 차입 등 막대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인수 금액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예비 입찰 참가업체를 심사한 뒤 내년 1월쯤 본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너 일가의 이른바 형제의 난에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모 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지난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2년 전 경영이 정상화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시군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들이 수익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란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 국향대전은 소모성 예산을 줄인 대표적인 경제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가 자태를 뽐냅니다. 말 그대로 국화꽃 세상입니다. 최근 폐막한 한평 국향대전을 찾은 관람객은 20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축제가 원가 대비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평 국향대전은 7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억 5,2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축제장 내 농특산물과 음식 등 현장 판매도 11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향대전은 소모성 예산을 줄이면서 알찬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기획사에 축제를 맡기는 것과 달리 공무원들이 전시, 행사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를 각 실과마다 책임제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인기가수 초청 공연 대신 사진전과 신앙송회 등 꽃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또 축제에 필요한 수십억 송이의 국화를 자체 조달해 예산을 절감하고 모범 택시회 등 주민 1,2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인건비도 절약됐습니다. 군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우리 공직자들의 좀 피땀 어린 땀의 결실의 결정체. 축제는 끝났지만 국화 속 세상 한평 엑스포공원은 이달 말까지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중국 자본의 여수 화양지구 투자를 겨냥한 세일즈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는 11일까지의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과 창춘, 선전시 등의 부동산 기업을 방문해 지난 7월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지구로 지정된 여수 화양지구의 홍보와 투자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은 화양지구 투자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날씨가 춥고 건조한 중국 동북 지역 공략이 필수적이라 보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지에 대한 홍보를 이 지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전국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별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관광객은 1,358만여 명으로 도내 최고이자 1,399만여 명인 경기도 용인에 이어 전국 집계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순천시와 담양군이 각각 767만여 명과 265만여 명으로 도내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은 29만여 명에 그치면서 최하위권에 머물며 관광객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출근길 나오실 때는 겨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옷 든든히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방으로는 한파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현재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 3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철원 영하 6도, 제천 영하 4.5도 등 내륙 많은 지역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낮부터는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곳곳에 가을비가 또 한 차례 오겠는데요. 비가 와도 이번에는 크게 추워지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